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은요, 주기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해 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9월 달에 저가를 이탈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이렇게 하락세를 키우게 된 건 공매도 때문이다. 그쵸?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공매도가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무엇보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간 실적이 16조 규모 정도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발표도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매출 규모죠. 자, 근데 이런 실적이 올해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달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규모는 9조 원대다. 그쵸? 매출을 기준해서 밸류에이션을 볼 수는 없지만 이익단에서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요 정도까지 하락한 건 언더슈팅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온 건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공매도에 기인한다. 그쵸? 그래서 오늘 공매도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루면서 실적과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오늘 일단 보합권에서 등락을 주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어저께 4%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종가는 한 3%에 마감이 됐는데, 자, 보세요. 한번 올라가고 나니까 뭐가 이 저항권으로 부딪히죠? 21일평선의 저항권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되죠? 정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쵸? 61일평선이 끌어내려지고 21일평선은 61일평선이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61일평선의 단가는 이렇게 이 하단 쪽에서 계속해서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공매도와 상관없이 등락 구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일단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다 보니까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뭐 V자 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은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일단 시장이 확 이 V자 반등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러기에는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부족해요. 물론 환율에 대한 고가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환율이 1.6% 하락하고 있거든요. 자, 환율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할게요. 환율 이렇게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급격하게 환율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24시간 기준에서인데 제가 1.6%라고 말씀드린 건 어저께 한국 시장이 장 마감한 이후에 비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1.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은 같습니다. 1321원. 자, 그렇다는 건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시장이 빠지면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빠지면 달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연준에서 두고 볼 수가 없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 파월이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간단해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서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겼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에 맞춰서 한국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런 강세가 왜 나올까요? 파월이 얘기해서 없다고 볼 수 없겠죠. 근데 정확한 이유는 주가가 먼저 빠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파월이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주가 안 빠지잖아요. 고가에서 물량 맞고 또 빠집니다. 그건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환율의 하락세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고 환율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종목단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상황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적게 빠진 놈이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저가 구간만 다져 놓으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요. 그쵸? 실적이 좋은데 실적에 대한 규모를 보면 일단 23년 올해 상반기까지 대략 한 8조 원 정도의 수주를 이뤄냈고요. 올해 목표치가 16조 원 규모인 것을 반영하고 그리고 여기 3분기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4조 원대를 또 기록했죠. 그러면 분기마다 수주를 내고 있는 딱 그 정도의 실적만 내더라도 연간 수주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건 예상치인데 증권사 예상치의 평균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발표한 수주 목표치는 연간 16조 원 규모예요. 16조 3천억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굳이 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가는 충분히 싼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게 실적이 이렇게 보면 이익단에서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하락 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에 대한 것만.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미 주가가 충분히 하락한 상황에서 등락 구간을 거치고 있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할 게 없고요. 무엇보다 원전은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에 대한 거는 이미 증명이 끝났습니다. 유일하게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라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요. 전기 사용량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에너지 생산 쪽도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 쪽에 대한 규제를 안 내린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쵸? 2020년도에는 적자를 떠나서 매출 규모가 9조 원대, 10조 원대, 15조 원대 이렇게 되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세요. 2020년 대비해서 이미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 이상의 수주 규모를 달성을 오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주가가 2020년부터 계속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21년 기점으로 쭉 빠졌는데 이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그 내용을 이미 실적의 상승으로 증명이 끝난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물론 탈원전에 대한 정책이 폐지가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 원전을 압박해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은 자, 매출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보시면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이번에 나온 수주 물량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국내에서는 신한울 3, 4, 5기 이쪽이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나가면 원전보다는 해상 풍력 쪽이 더 수주에 대한 폭이 더 큽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본적으로 원전을 따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버티면서 지금까지 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쵸?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왜 풍력이나 그쵸? 이 다른 그쵸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발전이 더딜까요? 효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실제 원전 가동률을 보더라도 계속 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 부분은 절대로 지금 비싼 가격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이 상황을 보면 대차 거래도 이제 고가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는 있고요. 무엇보다 공매도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9%, 10%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지만 지금 국정감사에 금융위를 불러다가 나와가지고 엄청 털더라고요. 그쵸? 이거 은성수 금융위원장 있죠? 전 정권에서 여기서 공매도 관련돼서 하겠다고만 얘기하고 왜 안 했느냐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기대하는 거니까 이 내용은 일단 패스를 하더라도 우리가 집중하고 봐야 될 내용은 한 가지 내용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철저하게 가격만 보자.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실적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주가는 충분히 하락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도 충분히 하락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봐야 될 건 우리가 무작정 싸다고 매수할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을 예측해야 됩니다. 그쵸? 엄밀히 따지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먼저 풀이해드리면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은 낮아지죠. 왜? 가격대가 낮아진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있었죠? 이렇게 있었죠. 그쵸? 10일째. 그쵸? 2주의 정도 기간이면 여기 사실상 다음 주만 지나더라도 21일 평선은 옆으로 누워요. 돌파 가능하다. 자, 그러면 1주, 2주씩 지나면 어떻게 되죠? 61일 평선이 떨어지죠. 왜? 고가에 대한 거래됐었던 그런 과정이 빠지니까 이 가격대 빠지는 거죠. 평균 가격에서. 그러면 61일 평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수렴하게 되고 주가는 그럴 때 61일 평선을 돌파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앞으로 보유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을 잡고 요걸 가지고 단기 2주입니다.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야, 얘네 지금 뭐 수주가 어떻던데? 어디서 뭐 원전 관련된 무슨 뉴스가 나왔다던데? 이런 내용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쵸? 거기까지 보다 보면 너무 머리 아프고 정확한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실적보다 주가가 빠르다. 그래서 가격이 먼저다. 그리고 가격을 토대로 우리가 보유기간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작업을 하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가가 올라가면 실적이 올라간다. 근데 주가가 내려간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다? 공매도가 해결이 되면 무언가 주가에 대한 그 큰 턴어라운드가 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정배열의 초입 구간을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켰을 때 장기 투자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훨씬 더 커지지만 이건 뭐가 돼요? 장기 투자는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딱 요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라고 몇 년 동안 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안에 정리가
정리가 끝나야 돼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래도 엄청 정성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한의 성의는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멘탈을 잡으세요. 멘탈을. 공매도 어차피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공매도는 아무리 무차익 공매도를 걔네들이 막 불법 공매도를 한다고 해도 기한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제 내릴 만큼 내렸다. 더 이상 내릴 폭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철저하게 지키고 이 내용을 무조건 배워가세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해놨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내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오늘까지 오픈을 해놓겠습니다. 자,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은 신고가 기준을 잡고요. 단기 매매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쵸?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선반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겠죠. 그쵸? 지금과 같은 경우에 반도체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 11월 3일 오늘 같은 경우에 11월 3일 시초가 매수 DIT 오전 8시 53분 진행이 됐고, 두산테스나 오전 8시 54분 시초가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내용 확인 한번 갈게요. 내용 확인 한번 가면, 자, 첫 번째 DIT 봅니다. DIT는 반도체입니다. 자, 근데 시가 대비해서 고가를 따지면 대략 한 15%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 아직 보유 중입니다. 왜? 반도체니까. 그렇죠? 반도체 소형주입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시장 대비 훨씬 더 강세다. 자, 보세요. 왜 시장이 빠지고 있는 8월, 9월, 10월 달에 DIT는 강세를 보였을까요? 삼성전자는 안 빠졌고요. 하이닉스는 올랐고요. 오히려 10월 달에 신고가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DIT를 오늘만 공략을 했느냐? 아닙니다. 어제도 공략을 했어요. 내용 확인할게요. 자, 쭉 올려보면, 자, 보세요. 11월 2일 날 DIT, 그쵸? 시초가 매수 8시 52분에 들어간 거 보이죠? 어저께도 10%대의 수익을 실현을 시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가 추가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저께는 올랐는데 왜 팔았을까요? 상한가를 안 갔으니까. 전 상한가를 안 가잖아요? 그럼 매도합니다. 그쵸? 근데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건 대형주가 버티고 있었을 때예요. 그럼 DIT는 뭐다? 반도체 종목이다. 반도체 대형주는 뭐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매매를 하느냐? 대형주가 시장을 만들어가야 중소형주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대형주가 뛰어야 중소형주는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맞춰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 손실 구간을 겪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나도 신고가에 대한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기준해서 단타를 한번 진행해 보면서 하루에 10%대의 수익을 한번 얻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서 하루에 신고가 종목을 이용해서 10%대의 수익 나는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가장 문제가 공매도다. 그쵸? 공매도는 우리가 자력으로 막을 수 없다. 이건 근데 지금 되게 좀 국회에서도 그렇고 되게 좀 문제가 된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요. 좀 문제시 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곧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격과 보유 전략에 집중을 하고, 가격과 보유 전략은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 그 신고가를 토대로 뭘 해요? 단기 매매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매일매일 이렇게 DIT 반도체 종목과 바이오, 그쵸? 당일날 강할 수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한번 참여해서 하루에 5%, 10%대의 수익을 얻어가 보시는 매매를 5%, 10%대의 수익을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오늘까지만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신고가 그리고 신저가 구간에서 대형주는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끼가 있는 종목을 매매하자. 그게 뭐다? 두산 에너빌리티다.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